자, 반갑습니다. 6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대비 방법에 대한 내용들 함께 설명할 장인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2학년 돼서 첫 번째 보는 6월 학력평가인데요. 3월과 또 6월과는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또 6월에는 이미 배웠던 물리학원 학교 진도 나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조금 많이 긴장되고 떨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과탐 과목 중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물리학원을 선택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3월에도 시험을 봤어요. 그죠? 근데 3월과 6월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3월에 봤던 물리학 1에는 1학년 때 공부했던 공통과학 속에 들어있는 물리 파트 있죠. 그죠? 힘과 운동 같은 것들, 포물선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6월에서는 물리학 1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물리학 1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학교에서는 진도를 어떻게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진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범위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 범위는 일단은 모두 다 역학과 에너지 중에서 힘과 운동하고 에너지와 열까지입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물리학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쌤이 좀 그 부분을 안심시키려고 좀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고 안내를 좀 받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힘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힘과 운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가면 좋겠어요. 이제 막 물리학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 학기가 지나지 않고, 지금 한 절반쯤 왔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물리학원 모든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 또 그 힘을 활용한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생물, 지구학하고 약간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지. 우리 물체들의 어떤 받은 힘, 또 그 힘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룬 학문이라면 사실은 물체가 받은 힘에 의해서 물체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 운동은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그죠? 그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 그 운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라고 고민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내 기분을 표현하고 싶어? 친구한테? 그럼 어떡합니까? 말을 하면 되죠. 아니면 글을 쓰면 되죠.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냅니다. 아니면 깨톡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물리학에서의 공식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화상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래프입니다. 물리학에 보면 다른 과탐 과목에 비해서 그래프가 진짜 많이 나오지. 당연하죠. 왜? 그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들의 운동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우리가 물체들의 어떤 상태나 운동들을 요건 이렇게 됐구나. 시간대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게만 해주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물리학원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처럼 공식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 FMA, WFS 이게 그냥 외워서 암기해서 그냥 풀어내는 물리 공식이 아니라 이 FMA라는 그 공식 안에 담겨져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좀 습득해 놓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등가속도 운동, 알짜임에 대한 운동 방정식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시험에서 진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겁니다. 따라서 저런 등가속도 운동이나 알짜임 운동 방정식 또 운동량, 충격량 관계에 따른 기출문제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 전제에도
완벽하게 이런 기출문제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주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힘과 운동은 대체적으로 많은 계산 문제, 너희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 우리가 보통 출제자가 얘기할 때는 정량적이라고 불러요. 양, 어떤 숫자를 주고 숫자로 대답하게 하는 그런 정량적인 그런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조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면 훌륭한 대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에너지와 열입니다. 일단 에너지와 열에서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도 에너지도 단위를 뭘로 쓴다? 줄로 쓴다. 그래서 똑같은 단위인 줄로 일 단위와 에너지 단위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일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특정한 관계가 있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일 또는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만 기계들도 그렇고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동차가 일을 한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게 자동차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자동차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뭐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것들, 또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얻은 것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우리 물리학원에 나와 있는 일과 에너지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들 또는 공식들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진짜 많이 어렵죠. 연력학 법칙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실체가 있는 물체들, 자동차, 내가 던지는 공, 또 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체들의 운동을 확인하지만, 여기 있는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물체이긴 물체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 지금 방 안에 있는 공기 입자들, 기체들. 공기는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미세한 기체 덩어리들을 우리가 어떤 압력이나 온도나 또는 부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연력학 법칙이에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연력 법칙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체 덩어리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리학 원 공부하면서 잘 한번 대비를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도 기출 문제가 많이 이제 있으니까 또 에너지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연력 법칙도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것들을 조금 유형별로, 뭐 예를 들면 연력학 법칙 중에서도 1법칙 안에서도 그래프 유형, 아니면 표로 나오는 유형,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묶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계산 문제를 풀어나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6월 학력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와서 물리학원을 처음 배웠고 그 물리학원으로 처음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많이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어려운 단원이니까. 특히 이 1단원에 있는 여러분 그 힘과 운동과 에너지와 열 부분은 수능에서도 진짜 어려운 정말 최고의 고난도 킬러 문제로 나오는 그런 파트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6월 달에 시험 범위로 정말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연습이 필요하고 또 내가 계산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좀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고 같이 풀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6월 학력평가 물리학원 바른 대비 방법 어떤 게 있을지 밑에 있는 3명의 친구 중에서 옳게 말한 친구를 한번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먼저 A, 그래 자신이 있는 쉬운 단원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망하지, 그지? 좀 자신이 없더라도 내가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 시험을 대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B, 야, 물리학원이니까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면 돼.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뭡니까? 그렇죠. 개념의 이해죠.
공식이 나온다 하면 그 공식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차분히 잘 섭렵해 가면서 준비를 해 놔야 되고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풀기 전엔 반드시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본기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두도록 하고 자, C. 개념 이해와 공식을 바탕으로 기초에서 킬러 문제까지 단계별로 풀어보아야 해. 정말 쌤이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있는 C 학생이 그대로 해줬는데 일단 먼저 기본적인 기초 단계의 개념부터 약간 어려운 심화 단계 문제까지 여러분 차근차근 단계별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천재 그 동영상 강의에도 그런 부분들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해 가면서 정리를 해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험 잘 한번 준비해보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열심히 준비해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 끝 단계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 범위는 많이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자라는 게 선생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자, 준비 잘 하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해설 강의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안녕.